네, 남편의 8번째 부인이 된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영화처럼 황당한 이런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결혼 석 달 만에 사라졌고 아내는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집을 나간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건데요. 그것도 부인이 가출을 했으니 이혼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아내, 30대 여성 A씨입니다. 지난 2013년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인 외국계 투자 은행에 다닌다는 40대 B씨를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알게 된 두 사람 급격히 가까워지고 몇 달 만에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툭하면 집에 들어오지 않고요.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아내가 거절을 하면 폭언을 하고 급기야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텐데요. 소송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아내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은 이미 5차례 이혼을 하고 2차례 혼인 무효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8번째 부인이 됐던 셈인데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지금 이슈 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좀 기가 막힌 일인데 전 이분이 근데 저기 외국계 증권사에 다니는 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경력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죠? 지금 그 보통 일선에서 보면 본인이 전문가, 의사, 또 외국계 뭐 투자회사 임원, 뭐 굉장히 그 좋은 스펙이 있으면서 좋은 어떤 커리어를 쌓은 그런 직장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하면 의학 서적을 들거나 가운을 보여준다거나 청진기 정도만 보고도 믿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자고 하면 대부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당신이 모든 게 진정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나한테 주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걸 빌미해서 접근해가지고 또 더군다나 혼인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더욱더 믿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지금 이 사람도 결국 여성에게 돈을 노렸다가 실패를 한 그런 사건인데 무려 7번 중에 5번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2번은 혼인 무효 소송에 휘말려서 혼인 무효된 그런 사안이죠.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7번이나 결혼을 한 건데, 아니, 그쪽의 능력은 대단해요. 저도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게 이제 그냥 결혼을 7번, 이번에 8번째 결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자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7번 결혼했었으니까 그 기록을 찍어 넘는 거라 이 결혼이 취미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사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참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남편이 어이없게 아내가 오히려 가출을 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이혼 소송을 한 거고 아내는 그 이혼 소송 도중에 봤더니 이 남자가 5번 이혼하고 2번은 이혼 혼인 무효 소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결국은 혼인 무효 소송이라고 하는 소송을 또 따로 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1심에서 이게 사실은 그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성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도 당신이 선택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당신도 결혼을 원해서 한 거니까 당신 책임도 있다. 라고 봐서 1심이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그 아내였던 사람이 자료를 찾아보니 7번째 결혼을 했던 그 케이스에서 본인이 이 전 남편이 펀드 매니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전 부인한테 1억 8천만 원을 뜯어낸 거예요. 이런 거를 봤을 때 나중에 항소심에서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순수한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돈을 뜯을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기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 여성은 초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여기 다 결혼해보셨잖아요.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이 7번 결혼했나 8번 결혼했나 알아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알리고 할 사람 정도면 사기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사실 알아보지 않겠죠. 그러면. 네? 근데 이게 사실 결혼할 때 혼인한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면 결혼할 때 혼인관계 증명서, 쉽게 말해 옛날에 호적 좀 줘보세요 이런 말을 상당히 하기 어렵고 이 사람이 7번의 이혼과 2번의 5번의 이혼과 2번의 혼인무효가 있었다면 사실 한 3페이지 갑니다 이게.
한 3페이지 정도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페이지예요. 근데 3페이지 정도 갈 것인데 이 부분을 결혼 전에 개인정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부부나 본인이 아니고선 이 서류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경력이 있는지를 본인이 솔직히 얘기하고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반소 형태로 여자가 본인 남자가 가출했다고 이혼한 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본인이야말로 사기 결혼이고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야라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1심에서 기각시키고 2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유는 여자가 직접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례의 태도는 어떤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든 다른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혼인할 생각이 진정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혼인무효소송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남자가 그전에도 다른 여자한테 혼인무효소송을 당한 적이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랑 진정한 혼인생활을 유지할 생각 없이 돈만 갈취할 목적으로 이것은 결혼식만 올린 것이다 해서 이제 혼인무효를 받아들여줬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자가 실질적으로 혼인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가치를 당한 적은 없다 해서 2천만 원 청구한 유죄를 중에서 500만 원만 인정했는데요. 사실 이 남자의 악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500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을 위자료로 인정해도 사실 아깝지 않지여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 다만 이 여자분은 좀 위안을 삼아도 될 것이 혼인 취소라든가 이혼이 되면 혼인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효가 되면 그 기록 자체는 사라지고 또 혼인기간이 짧았던 부분, 인터넷에서 경솔하게 만났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자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좀 결혼을 빨리 했어요. 대학 졸업 맞자마자 했는데 28년 전에 기억이 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혼인신고할 때 왜 웃으세요? 아, 왜 웃으세요? 제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저녁에 이혼 사연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그게 안 나오나요?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전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 뭐 몇 번 이혼하고 이거 쩍쩍 3페이지 넘어가는 거 그거 안 나오나요? 그게 혼인신고 증명서나 이렇게 발급을 받을 때 현재 이력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첨부서를 발급받아서 바로 이렇게 뒤에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꼼꼼히 어디 봐요 이런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사실은 결혼 경력 자체를 결혼 전에 알기는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 경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이 있고 특수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특수고요. 근데 제가 진짜 이 여자분이 정말 충격을 받은 것도 굉장히 받았겠지만 제가 이 안에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8번째예요. 내가 결혼을 그렇죠. 했는데 내가 8번째 부인이에요. 이건 무슨 사우디 국왕 얘기하는, 아니, 사우디의 무슨 대부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불쾌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500만 원이라고 하는 위자료가 나왔지만 돈이 갈취된 바는 없어요. 이 남자가 결국 결혼을 해가지고는 내가 간 질환이 있으니까 간이 안 좋으니까 병원비를 내놔라. 돈을 뜯으려고 했지만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돈을 갈취된 바는 없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을 갈취당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가 500만 원이 나온다는 건 저는 사실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히고 더군다나 이거는 단순한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분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겠어요. 이 심리적인 상처와 그 가족들이 받았던 상처도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예전에는 뭐 결혼하기 전에는 혼인빙자 간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폐지가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어차피 또 결혼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혼인을 빙자한 사기, 결혼 사기로 처벌해야 되는데 문제는 혼인을 빙자한, 결혼을 빙자한 어떤 편취나 사채행위가 있었느냐. 너하고 결혼할 테니까 당신 나를 믿고 뭐 1억을 달라, 2억을 달라.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하니까 이걸 해주면 결혼하고 살면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이런 어떤 편취행위나 사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미수행위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혼을 했고 간질환이 있기 때문에 돈을 달라. 부부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또 형사적인 처벌도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 뉴스가 나가면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좀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참 이게 평상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일선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라고 사칭을 해요. 근데 이게 만난 것도 어디서 만나면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결혼정보업체도 정확한 어떤 정보를 거기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써준 대로 그걸 그대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 말씀드린 의학서적, 청진기 가운 그리고 병원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그 병원 앞에 병원 타이틀이 없는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믿어서 결국은 혼인 전에 성관계 갖고 결혼하고 나중에 6개월 만에 밝혀졌는데
엄청난 그 집안이 6개월 만에 대신 요거랑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는 형사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이나 이혼을 진짜가 아닌데 서로를 위조하거나 일방 여사를 했을 때 이제 공정유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삭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혼인 무효로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다 그러면 공정유서 원본 불실 기재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결혼을 통해서 이 남자는 분명히 사기를 치려고 했었으니까 이거 사기 미수를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처벌을 아주 엄격하게 좀 주는 것이 이런 재발을 막는 어떤 그 장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것도 논해볼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또 2013년 초에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6월에 달에 결혼했다니까 몇 달 사귀지도 않고 결혼한 거거든요. 제가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를 그 옛날 말에 사계절은 겪어봐야 남자는 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좀 연애 기간을 좀 갖고 우리 이 소장님은 집에도 가보고 4달을 겪어 사계절을 겪어야 알 수 있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야 이런 알는데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지 않겠나. 예. 근데 사실 피해 여자들이 다 바보는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만큼 수단이 좋고 술수가 좋다는 얘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얼굴하고 인적사항을 확 그냥 TV에 공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얘기를 이양수 수장님 하셨는데 그 예.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 관련해서 미팅을 하거나 매칭이 되면은 대부분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소도구를 이용한 그 부분에 현혹이 돼서 대부분 쏘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참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몸 주고 사랑 바치고 돈 주고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풍비박산되는 그런 형태인데 인터넷 자체를 인증샷을 올렸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도구를 이용한 믿음을 주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 근무지가 어딘지 소속이 어딘지는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왜 의사 예드셨잖아요. 네네. 그 의사 예드 그 사람은 6개월 만에 알아가지고 수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 직접 수사를 했었던 수사하신 거죠. 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있을 때. 이 들어간 네, 거네요. 결국은 그 상습 공갈 나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그런 형식으로 공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내지는 또 말을 들어주지 않는 성관계를 갖고 난 이후에 또 협박까지 해서 공갈 상습 공갈로 결국은 그러니까 구속 공갈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게 뭐가 있어야지 뭔가 기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어쨌든 참 여러 가지로 살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